안녕하십니까. 볕든공간 대표 곽동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 번째 프로젝트의 3주차 영상입니다. 벌써 3주차 영상을 찍고 있는데 3주차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어느 정도 슬슬 마감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와 비교하더라도 시청자분들이 완성된 내부 인테리어 영상을 보시는 기간 또한 첫 번째 프로젝트와 비교하더라도 한 달 정도 더 빠르게 완성된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3주차 영상에는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들은 대부분 2주차에 이은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3주차에는 목공 작업, 그리고 타일 작업, 그리고 퍼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서 신경 써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벽체 작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유튜브 상에 올라와 있던 작업들이나 또 여러 업체에서 시공하는 방식을 봤었을 때는 히든도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벽체 작업을 해야 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번 현장에서는 벽체 작업을 하지 않은 부위도 있었습니다. 물론 히든도어가 들어가는 벽체도 작업을 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 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벽체 작업을 하지 않고 작업을 했었을 때는 히든도어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체 작업을 하는 곳들은 저희가 단열재 작업을 취부하는 곳, 그런 벽체들 빼고는 나머지는 벽체 작업은 하지 않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반지하기 때문에 단열 작업을 특히나 많이 해줬지만 단열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층수가 좀 있거나 이미 단열 작업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벽체 작업을 아예 하지 않고 히든 작업을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주차 영상을 보시면서 3주차에 사용된 총 금액, 인건비, 자재비, 식대비 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차입니다. 14일차에는 목수 작업자 두 분이 벽체와 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공 두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은 벽체 작업은 전부 석고보드 투피 작업을 하였고 천정 도장인 곳은 천정도 석고보드 투피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외벽에 단열재를 부착한 곳은 단열재를 부착한 뒤 단열재 앞에 벽체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었습니다. 외부와 맞닿지 않은 내벽 쪽에서는 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벽체 작업은 특별히 하지 않고 도배지 제거 작업 후 퍼티 작업, 도장 작업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업했던 이유는 먼저 벽체 작업 없이도 마감이 잘 나오고 히든도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처럼 네 면을 벽체 작업을 한 것보다 한 곳만 벽체 작업을 한다면 조금이나 방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이날은 미장 작업자 기공 한 분, 조공 한 분도 들어오셔서 화장실의 방수 작업, 창호 주변의 사춤 작업도 같이 해주었습니다. 창문 사춤 작업의 경우 창 프레임의 하단부는 무조건 레미탈로 틈새를 메꿔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우레탄 폼만을 사용해서 메꿔 주신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창문의 프레임은 창문의 무게로 인해서 처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화장실 작업의 경우에는 젠다이 조적 작업과 바닥 마르다 방수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14일차 공사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수 작업자 한 분은 장비대 포함해서 36만원, 다른 한 분은 24만원이 들었고 미장 기공 27만원, 미장 조공 14만원이 들어서 인건비는 총 101만원이 들었습니다. 14일차에는 공사 자재를 많이 주문하였는데 청소 도구와 미장에 필요한 레미탈 20포, 시멘트 5포와 콘크리트 벽돌 260장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수에 필요한 마르다, 고마스를 주문하였습니다. 저희 두 번째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마이너스 몰딩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날 마이너스 몰딩도 주문하였습니다. 마이너스 몰딩은 한 단 주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자재비 28만 850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식비 포함한 14일차 총 금액은 132만 4250원이 들었습니다. 15일차입니다. 15일차에는 14일차와 동일하게 목공 작업자 두 분이 나오셔서 벽체와 천장 작업을 계속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번엔 목수 한 분을 모셔서 작업한 게 아니라 팀으로 불러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현장 작업이 조금 더 빠르게 끝났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목공 작업이 추가된 부분은 라인 조명의 등 박스 작업과 거실에 있었던 보일러를 작은 방으로 이동시키면서 보일러실을 만들어주는 작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진행 과정을 거쳐 보았기 때문에 작업에 대한 확신도 있어서 공사에 대한 어떤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작업 지시도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금액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15일차에는 벽체와 천장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일차 인건비는 14일차와 동일하게 목수 한 분은 공구료 포함 36만원, 다른 한 분은 24만원이 들어서 총 인건비 60만원이 들었고, 자재비로는 다루기 한 단과 다음 공정에 사용할 도장, 붓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비 포함한 15일차 총 금액은 65만 1,500원이 들었습니다. 16일차입니다. 16일차에는 방문 설치 작업과 화장실 타일 작업을 진행하였고, 목공 작업자 2분, 타일 작업자 1분이 작업하셨습니다. 방문의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어깨 가공된 ABS 도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히든 도어를 해야 하니 문 프레임을 만들어 주어야겠죠. 도어 프레임과 경첩자리 타공을 해주었습니다. 보시면 각 방의 경첩자리 생김새가 다르죠. 이쪽은 히든 경첩을 사용할 자리고, 이쪽은 일반 경첩, 그리고 이쪽은 이지 경첩을 사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장실 타일 작업의 경우 화장실의 폭과 천장의 높이가 굉장히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방바닥보다 화장실의 바닥 높이가 700mm 정도 높게 있어서 신세계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타일의 경우 포세린 타일 600에 600짜리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타일의 색상은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타일과 동일합니다. 참, 그리고 화장실에 이노솔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노솔이 설치될 부분까지 목공 작업을 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노솔을 설치하기 위한 목골 쪽까지 타일 작업을 하시면 되고, 샤워부스 안쪽으로는 트렌치를 설치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16일차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목수 한 분 공구료 포함 36만원, 그리고 다른 한 분은 23만원이 들었고, 타일 작업자는 한 분이 오셔서 3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6일차 총 인건비는 9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재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일의 자재비 경우 70만 6,640원이 들었는데, 아주 작은 화장실의 타일이 이렇게나 많이 들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저희는 아웃코너 부분의 졸리컷, 그러니까 모서리 각을 깎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가공비로 인해서 조금 더 비싸게 나왔습니다. 자기질 타일의 경우 원래 무겁고 비싸기도 하고, 타일을 100% 사용한 것은 아니라서 작업 후 남은 자재들은 반품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벽타일 작업 시 사용한 본드는 마페이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방문 손잡이도 주문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6일차 총 비용은 식비 포함하여 216만 2,910원이 들었습니다. 17일차입니다. 17일차에는 목공 작업이 다 끝나서 타일 작업만 해주었습니다. 화장실의 남은 부분에 타일 시공을 해주었고, 내용은 16일차와 동일하니 작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0만원이 들었고요. 식비 포함해서 32만 2,900원이 들었습니다. 18일차입니다. 18일차에는 전날의 타일 작업에 이어서 작업자 한 분이 화장실 바닥 타일과 현관 타일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현관 타일은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였던 타일과 동일하고, 현관 타일 작업이 끝난 뒤 타일의 줄눈 시공도 해주었습니다. 18일차도 타일 작업자 인건비 30만원과 자재비와 식비 전부 포함하여 총 금액은 32만 7,400원이 들었습니다. 19일차입니다. 19일차에는 도장 작업자 한 분이 들어오셨고,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한 밑작업을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줄퍼티 작업이 아닌 올퍼티 작업을 해서 줄퍼티와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바닥 마감 작업을 먼저 하고 벽체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바닥에 페인트 등이 묻지 않게 도장 작업을 하기 전 바닥 보양 작업 후 퍼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9일차입니다. 19일차 금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 작업자분의 인건비는 1인당 22만원이 사용되었고, 이렇게 해서 식비 포함한 19일차 총 금액은 316만 1,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3주차에 작업을 하였던 모든 작업에 대한 과정, 작업 인원, 작업 비용에 대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3주차에 들어간 총 작업 인원과 작업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작업 인원은 16품 들었습니다. 총 인건비는 621만 6천원입니다. 식비는 총 14만 3,4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재로는
방수와 목공, 타일 작업 등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자재비는 총 155만 56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주차에 사용된 총 비용은 790만 9,960원입니다. 이것으로 3주차 영상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공사 과정에 대한 영상 자체가 저번 첫 번째 프로젝트와 비교해서 훨씬 빠르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완성된 모습을 빨리 보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세세한 작업 공정들에 대한 작업 방법이라든지 필요한 물건들에 대한 영상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글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글로 작성해 드리고, 영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두 번째 프로젝트와 첫 번째 프로젝트가 달랐었던 점은 목공 작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투입되었던 작업 인원도 달랐고, 총 사용된 목공 작업에 대한 비용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에 대한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겪어봤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인한 경험치 때문에 이번 현장에서는 좀 더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히든도어, 문몰딩 작업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작업도 해보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오른 만큼 저희 업체의 경험치도 같이 오르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이것으로 3주차 영상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4주차에 대한 영상입니다. 4주차 영상을 보시면 이제 청소까지 완벽하게 끝난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5주차까지 영상이 되어야 했지만 5주차라고 해봤자 청소에 관한 일정 하루 이틀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5주차의 일정은 합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영상을 마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볕든 공간의 곽동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